방금 소개받은 오늘의 사학 강의를 맡은 루비 디렉터 류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진행자님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침 오늘 아침 미라클 모닝에서 꿈에 대한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작은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은 먼저 자신의 꿈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사학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좀 더 크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너무 풋풋한 사진이죠? 80년대 캠퍼스. 저는 캠퍼스 선교의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하고 이렇게 그 사역에 그런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남편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캠퍼스 사역을 놓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전공이 국어 논술인 만큼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국어 논술 강사 교습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수업한 것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자습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제 건강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유산아의 그런 비움과 채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50의 나이에 제가 프로그램을 한 12일 정도 진행할 즈음에 아침에 눈물을 뜨는데 제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맑을 수 있어? 놀랍다.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 있어? 눈이 맑을 수 있어? 정말 한 일주일을 아침마다 이런 감탄의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창립자이신 마이런 원처 박사님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분의 저서인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의 영양혁명이라는 책을 저는 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가치료 발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남편의 건강을 잃게 되고 또 큰 대형 병원에서 수많은 중증 환자들을 접하면서 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의 영양혁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에 답을 얻은 느낌. 그래서 내가 이 50에 이런 영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사명으로 이런 유산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점수를 준다면 건강은 아니면 경제의 어떤 인격 아니면 여러 관계 속에서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언제 현타를 느끼는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느끼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90%가 현타를 느낀다고 합니다. 언제요? 건강에 무리가 왔을 때,
특별히 30, 40 그런 직장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그 박탈감에 대한 현타를 느끼게 되고,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뭔가 대출비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를 갚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3배 이렇게 갚지 못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많이 느끼는 부분, 국민연금이 2060년대는 이렇게 바닥을 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회가, 우리 정부가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런 현타를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가요? 네, 또 최근 기사입니다. 한국 노인들이 50%가 빈곤한 상태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빈곤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경제나 어떤 건강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 현타. 자, 여러분은 내가 깨닫지 못한 가난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난의 실체는 뭐 벌레 나오는 좁고 오래된 집, 낡은 옷 이런 거 정도였죠. 근데 요즘에 가난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잠을 깨우는 카드값, 독촉 전화부터 이가 아플 때 치과에 못 가는,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해주는 죄책감, 지인에게 돈얘기를 꺼내야 하는 비루함과 두려움, 이런 현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요즘에 가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현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전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꿈을 일깨워주고 마음에 있는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삶이 제겐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대비되지 않는 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현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본주의 유통 흐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이런 유산화를 만남으로 더 명확하게 이런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제게 굉장히 이런 도움을 준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게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딱 다가왔던 부분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었어요. 짧은 책이었지만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히드라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오마의 히드라 보면은 뱀의 목을 하나 쳤는데 어때요? 2개가 생기죠. 예, 그 자본주의에서 우리 경제적 압박이 하나를 메꾸면 어때요? 요즘 2개, 3개 메꿀 일들이 생긴다는 그 비유가 제게는 현실적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2번째는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 이 책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모두 바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그런 사고를 하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제가 학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먹고 사는 거 외에 미래가 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제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 잘 하던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도구를 한 번도 바꿔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이걸 자각하게 되었고, 3번째는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 이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뭘 가르쳤다고 했어요? 국어 논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논술의 수많은 지문을 읽었겠죠. 그리고 사실 논술 지문들은 현 시대의 문제들을 다루는 지문들이잖아요. 그리고 언어 지문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국어, 언어 지문, 369 모의고사 모든 지문들을 몇십 년간 제가 습득을 했겠죠.
그 수많은 지문을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흐름에 대한 끝없는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 돼. 평범한 사람이 잘 살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야. 이런 걸 늘상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자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다음 새로운 백만장, 지금 몇 세기 동안의 백만장자의 수보다 지난 10년간의 백만장자의 수가 2배로 늘었다는 이 글을 접하면서 제가 한 대 맞은 느낌, 그리고 제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와, 지금도 백만장자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진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렌드 코리아 2049인데 저는 몇 년 전부터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꼭 연초에 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흐름, 트렌드,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고 요즘 사람들의 사고가, 생각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의 비밀이란 어떤 권위 있는 잡지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50%는 물려받은 그런 백만장자였고 새로운 50%는 네트워크 마케터 종사자들 20%였고 부동산 금융시장 이런 부분에서 백만장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제가 트렌드 코리아 책을 늘 연초에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50대 이후에 직장인들이 직장을 마치고 57% 정도가 알바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50이 되면은 아까 건강에 또 현실적인 현타를 확 느낄 때가 사실 5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부수적인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좀 비플랜, 부수입,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리가 비플랜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속적인 현금이 생길 수 있는 일이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고 뭔가 돈이 많이 투자하지 않고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고 본업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이런 것들이 뭔가 비플래너로서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 먼저 우리 자본주의에서 현금이 이 모든 사분면에 있습니다. 모든 현금은 여기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노동 수익으로 시간 대비 수익, 시간이 곧 돈이 되는 노동 수익입니다. 자, B는 권리 수익, 시간을 초월한 수익, 시스템이 돈이 되는. 자, 그런데 이 모든 현금 중에서 권리 수익의 돈이 95%고 노동 수익이 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 수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5%라고 합니다. 이 95%가 5%의 돈을 가져가고 95%의 돈을 5%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스스로 옮겨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돈이 흐르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수익을 보니까 직장인, 전문 종사자, 개인 사업자, 그쵸? 급여 소득자들을 노동수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동이 딱 끝나는 순간 수입 또한 끝나죠. 네, 권리수익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근데 반가운 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권리수익에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뭘까요? 보면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연결의 대가가 소득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우리 우버 아니면 에어앤비,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정말
우리가 배달의 민족 보면은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한 대 있나요? 식당 하나 없어요. 그렇죠? 고객과 이렇게 소비자와 이렇게 연결해주면 세사를 연결해주면 그 연결의 대가로 조 단위의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행. 그렇죠? 비즈니스의 모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을 보면은 자격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뭐 많이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권리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플랫폼 비즈니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멋진데 저는 주변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저는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특별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조건 3가지 기준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여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구축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어때요? 안 되죠. 또 탁월한 제품입니다. 끊임없이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경험했는데 그 경험치가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품이 탁월하고 불가해야겠죠. 그 다음은 충분한 수익, 공평한 수익. 이 3가지 성공 조건 3가지 기준, 이걸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유산화가 과연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자, 먼저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이 중요한 게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창립자의 마인드입니다. 이 창립자가 이윤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자, 우리 창립자이신 마리언치 박사님 어떤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창립하셨고 이 회사에서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뭐든지 저기 보면은 마리언치 박사님의 사인이 있죠. 여러분 헬스팩이라는 종합 영양제를 딱 보면은 저분의 사인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인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분은 세계적인 면역학, 세포과학의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명예를 걸고 사인을 해서 우리에게 제품을 주실 때 이 제품을 먹으면은 너네가 최적의 건강 상태 유지할 수 있다는 내 신념, 내 명예를 걸고 제품을 주는 거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어느 회사 창립자가 제품에다 자기의 사인을 넣었던가요? 예,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탄탄하려면은 우리가 회사 탄탄하다 아무리 말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는데 유산화는 뭐로 상장이 되었습니까? 헬스케어, 의약품 제조업체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자, 어떤 회사들이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이렇게 자, 국민금융, 한국전력공사, SK.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대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산화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도 정식 등록된 한국 직접 판매 회원사에 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서울 제527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것을 유산화는 이렇게 등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미등록된 회사가 몇 개가 된다고요? 3,2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등록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절대 그런 곳에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료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제조시설에서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산화는 어떤 제조시설에서 만들었습니까?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그래서 CGMP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냥 건강식품의 GMP는 누구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받고도 엄청 자랑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CGMP, 의약품 제조시설에 준하는, 의학 준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제조시설에 갖추는 굉장히 엄격한 그걸 규범 다 지켜야 되는데, 제조, 그다음 품질, 효능,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스스로 유산화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체 생산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세일스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꼼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원료부터 시작해서, 자, 이 뒤에 보면은 제조사, 원산지, 판매 다 하나로 통합돼 있죠. 자, 우리 보면은 우리 회사도 미국 회사야 이렇게 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조사는 제조 원산지 뭐 이렇게 보면은 김포 아니면 청주 아니면 베트남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우리 소비자들이 돼야겠죠. 네, 유산화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미국 경제 잡지의 포베스지에서 앞으로 롱롱할 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워렌 버핏에게 부탁했을 때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돌려보았을 때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산화. 네. 유산화는 앞으로 롱롱할 기업이라고 이렇게 그 기준에. 그러면 워렌 버핏이 뭐 그 얘기한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어떤 분이에요? 워렌 버핏가의 점심 최고가 갱신했는데 2022년에 246억 점심 한 끼에 이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이분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뭘까요? 이분의 입에 나온 모든 정보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고도 점심 한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준 정보니까 유산화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유산화는 31년간 25개국에 진출한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 조건 중에 하나가 글로벌한 회사이면서도 글로벌한 사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유산화는 뭐예요? 글로벌한 회사이면서도 글로벌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 파트너가 미국에서 유산균을 한 통을 먹어도 그 포인트가 1, 2분 후면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유가 됩니다. 이 정도로 글로벌한 사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자, 중국 팀 국가대표들이 유산화 제품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회주의로 굉장히 자본이 폐쇄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얼마나 폐쇄적인지. 그런 중국이 유산화 제품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좋다는 거겠죠. 그렇죠? 인정한다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유산화의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입증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회사이지만은 유일하게 이렇게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산호비부 의학연구소라고 하는데, 이 병원은 멕시코 연하나에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위치하고 있는데, 영양으로 건강을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라고 우리 KBS 뉴스에서도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방영된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때요? 어떤 화학적인 그런 치료보다는
우리가 음식과 영양으로 중증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양제와 치약, 칫솔, 샴푸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CPS, 처방전의 유산화의 모든 제품들이 캐나다 CPS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전 누가 보나요? 의사나 약사들이 우리가 처방할 때 사용한 처방전에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건강식품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 효과를 인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네, 우리가 이제 이 호주 보면은 TGA, 호주의 인증인데요. 호주에서는 여기 헬스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의약품으로. 호주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이렇게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TGA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호주로부터 이런 TGA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권위 있는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어느 각 국가의 식약처를 들어가도 그냥 필수입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TGA 인증을 받은 제품이 유산화입니다. 자, 우리 회사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어느 구석을 치고 들어가도 그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제품을 알아봐야겠죠. 회사는 이렇게 탁월한데 제품은 정말 또 어떨까? 너무 궁금하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서 저는 폴 제인, 아까 제가 굉장히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한 권이 폴 제인의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의 책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폴 제인 저자를 보면 이분은 25세 때 뉴욕대의 경제학 교수가 되고 26살에 100만 장자가 되고 30살에 1000만 장자가 되고 뭐 보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2대에 걸쳐서 경제 자문이었고 책 5권을 냈는데 모두가 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자, 이 정도면 미래 경제학자로서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죠? 정말 이 미래 경제학자인 폴 제인이 앞으로 어디에서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웰리스에서, 아까 첫 소도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100만 장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웰리스 산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자, 웰리스 산업은 뭘까요? 자, 1위 영양제, 또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위가 영양제가 80%였습니다. 2위 1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판매에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영양제, 화장품 잘 만드는 회사 선택하면은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22년 업체별 상위 세계 종목을 봤을 때 30개 상위 품목 중에서 24개가 80%가 건강기능식품이었고 20%가 화장품, 나머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 17%, 그렇죠? 생활용품이 1%.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웰니스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네, 우리 유산화 한번 볼까요? 어떤 제품일까요? 유산화는 먹는 영양제, 비우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자, 상위 80%, 90%를 차지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산화에서 가지고 있죠. 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보니까 계속해서 2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년 보니까 국내 시장 규모를 보니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자기 면역력, 자기 마음까지 챙기는 이런 이제 시대가 변했죠. 자기를 돌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고 있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를 보니까 예전에는 대부분이 뭘 먹었어요? 홍삼 많이 소비했죠. 근데 홍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비타민, 장 건강, 혈행 건강, 다이어트, 기초 영양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소비가 늘어가고 있다는 이런 트렌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를 보니까 23년 10가구 중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그 소비도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지겠죠. 저희가 그 처음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을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서 먹지 않아요. 뭐예요? 서치하겠죠. 알아보겠죠. 얼마나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유산화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150명의 연구진이 온리 유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게 이번에 지난주 기사에도 나왔죠. 우수한 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157억 원 연구 비용을 투자했다. 기사도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연구비에 투자한다가 아니죠. 이렇게 기사를 낼 만큼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처음 어떤 컨벤션에 싱가포르 컨벤션에 갔을 때 이 연구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유산화의 연구진이 그때 85명이에요. 85명의 우리 연구진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래 85명이나 되는 연구진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분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올라오는 잡지에 올라오는 과학 잡지에 올라오는 논문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공부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제품에 바로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캠퍼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석박사들을 접하고 있었겠죠. 항상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논문 넣었는데 잘 실릴 수 있도록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최신의 정보를 우리 유산화 연구진이 가장 먼저 본다는 말이야. 전 그게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유산화를 통해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멋진 제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 놓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믿고.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백악관에서 이 분야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네, 유산화 연구진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산화 연구진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정말 85명이 이런저런 사람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어땠어요? 백악관에서 정도 인정하고 같이 해외할 정도면 전 세계에 권위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우리 구글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10632-101 이런 특허를 받는 이런 건강 수명에 정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거 우리 엄청 많이 지금 얘기 듣고 있죠. 이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소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예전에는 지식인에게 물었죠. 요즘엔 지식인에게 묻는 사람 있나요? 안 물어요. 잘. 누구에게 물어요? 챗 GPT에게 물어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요즘에 이런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살피고 건강을 살피는 데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영양제를 먹었다면은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좋은 걸 찾게 될까요? 안 될까요? 찾게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챗 GPT가 어떻게 얘기해 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서플리먼트 비타민 비교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 가이드는 영양 보충제에 대한 평가 비교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이드는 다양한 영양제 브랜드와 제품, 성분, 품질, 효과 여러 기준에 따라서 비교해 놓고 그 결과를 별점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앞서 지시한 영양제 선택 요령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가 가르쳐줘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물었어요. 이 자료에서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면 했더니만 뭐라고 해요?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건 해당 가이드에서 높은 별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혹시 가이드북의 내용에서 유산하라는 회사 제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양 보충제 건강관리 제품에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그들의 제품은 높은 품질의 원료와 과학적인 연구 개발과 우수한 제조 과정 등을 인정받았다. 이게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유산하 직원이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유산하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챗 GPT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해당 가이드에서 유산하는 제품이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별점을 받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챗 GPT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받게 될 텐데 사람들이 똑똑한 소비자들이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유산하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누트리션 종합 영양제 이렇게 이 누트리션 책에 대한 소개를 챗 GPT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저 길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저 9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기초 수명입니다. 자, 우리 구글 특허 뭐 받았다고 했죠? 수명 연장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것과 여기서 길게 끝까지 가는 이 그래프와 무관할까요? 그렇죠. 그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멋진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냐고. 그렇죠. 근데 헬스케어 분야 최고의 건의 시상식인 2023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계속 연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자,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고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어때요? 헬스케어 분야의 최고의 그런 이렇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도 대상 받았어요. 물어보면은요, 지역 협회 이런 곳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출처를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국가기관으로부터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대상을 받은 것과 지역 협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과 비교 가능한가요? 아니죠. 네, 이렇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또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제품의 인정을 받았는데 누구 인증이 또 필요합니까? 당연히 먹고 경험한 소비자의 인증 또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 컨슈머랩이라는 이 소비자 단체로부터 연속해서 소비자 만족도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이종우 선수 너무 멋진 선수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이 선수 저는 이 선수가 헬스백 들고 얘기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성공해서 유산화를 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유산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고백들이 더 신뢰를 갖게 해줬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수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천 명의 엘리트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단지 건강을 위해서만 먹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최선의 컨디션으로 자기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효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먹고 있겠죠. 자, 이 정도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때요? 신뢰할 만한가요? 그쵸? 네. 이렇게 유산화 제품은 전문가들로 인정받았고, 국가 기란으로서 인정받았고,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 자, 먹고 건강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유산화라는 이 도구가 과연 내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볼게요. 여러분, 이 일이 플랫폼 비즈니스 안 해본 일이니까 그거 좀 나는 못하고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제품을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저도 먹어보고 제가 이곳에 찾아온 거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내 경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겠죠. 내 경험과 그 경험을 뒷받쳐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자, 유산화 객관적인 자료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많죠. 예, 객관적인 정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객관적인 수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그냥 공유하면 되는 일입니다. 또 이 일의 확장성, 이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상관없이,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뭔가 또 내 소비자와 파트너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 확장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 이 일은 내가 뭔가 혼자서 하는 일이면은, 자, 우리 이렇게 좋은 전 세계적인 그룹, 그로잉이라는 그룹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 안에 너무나 좋은 그런 교육 기관들이, 교육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팀에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을 즐겁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속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정말 특이했던 가족끼리,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와서 같이 사업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우리 그로잉업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업에 잘 적응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게 상속이 가능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하고 끊임없이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한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일에서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돈을 이 회사는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급이에요. 주정산, 주지급. 주정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오토로 올라오는 그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3시까지 일한 거를 계산해서 정산해서 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급으로 줍니다. 정산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마감이 있다는 게, 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산을 해서 그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나머지 정산이기 때문에 자녀 실적은 뭐 어때요? 그대로 자녀 실적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또 1년에 52조인데 13개월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회사입니다. 자, 또 묘한 기피를 인정하는 부분인데,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피의 제한이 있어요. 4대, 5대, 6대까지 여기까지만 포인트를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 D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Z라는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해요. 근데 이것이 안 올라오면은 굉장히 갈등이 좀 있겠죠.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D를 이렇게 빼고 Z를 올리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평생 자리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죠. 많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유사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 뎁스 제한이요, 깊이의 제한 없이 모든 포인트를 같이 공유해 줍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리가 평생 유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저 밑에 50대, 60대 있는 거기에 있는 포인트까지 다 공유된다는 거. 내가 만약에 내 가게 1에서 5천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데 6대까지 해서 올려 6명이 같이 만드는 게 쉬울까요? 100명, 1000명이 같이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100명, 1000명이 만드는 게 훨씬 쉽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직급이 마케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루비인데 제 밑에 뭔가 골드 몇 명, 실버 몇 명, 뭐 디렉터 몇 명을 만들어야 제가 루비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제 파트너들을 쪼아서 골드로 가게 해야 되고 실버를 가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직급 마케팅이 없고 수입의 성장이 그 직급의 성장과 일치하는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 매칭 보너스 해가지고 이러한 나와 파트너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 매칭, 내가 정말 내 파트너 한 명을 너무 잘 성장시켜가지고 일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본사에서, 회사에서는 내가 그 파트너를 너무 잘 성장시켜서 일을 잘하게 했다고 그분의 15%를 그분 인건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게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원, 기간, 금액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일을 못하겠어. 근데 나는 진짜 괜찮은 한 명은 알고 있어. 그 한 명만 잘 소개해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15%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렇게 또 수당을 보면은 공정한 수당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출 대비 아니면 직급 대비로 이렇게 3%, 6%, 9%, 20%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 있고 내 직급이 낮다고 적게 받고 너무 불합리할 것 같아요. 근데 유사는 어떻습니까? 신규 리더나 최고의 탑 리더나 똑같이 20%, 누구나 35%, 보너스까지 이렇게 주는 정말 공정한 수당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게 3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게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자, 중복 매출 인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나2에서 자, 한번 작은 실적과 대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받고 나3에서 또 받고, 근데 자, 나는 일을 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적과 큰 실적을 더해가지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계산해 줍니다. 이거 되게 멋지지 않아요? 예, 정말 멋진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타 회사들은 신규나 기존 리더가 탑 리더를 이렇게 끝없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이렇게 탑 리더가 기존 신규 리더를 받쳐주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산화는 5,000점이 꽉 채워지면은 이 가게 하나에서 2개의 가게를 이렇게 보너스로 주게 됩니다. 그 보너스를 받은 가게는 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밑에 달아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파트너 밑에도 달아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 이런 많은 보너스들이 있는데 이런 보너스들은 이제 같이 오신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 대해서 또 이런 많은 제품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자, 이 유산화 어떻습니까? 아까 이런 그 기준에 부합하나요? 하지 않나요? 당연히 넘치게 부합하죠. 그렇죠? 넘치게 부합합니다. 자, 이런 회사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유산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바뀌지 않았겠죠. 그래서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미국 본사 방문이 제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학원을 하고 이럴 때는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제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하게 되면서 미국을 2번이나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갔을 때 저 웅장한 저 무대에서 정말 그 R&D 그 연구진과 모버들 마이리 벤처 박사님을 뵀을 때 그 감동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는 이게 많은 그루임 식구들이 엄청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가게 되었고 저희 팀 형제라인과 함께 이렇게 여행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저에게는 참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산을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이것들이 참 감동되었고 본사의 꿈판에다가 저는 이런 꿈을 적고 다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이런 꿈을 이루고 오겠습니다 하고 꿈판에 적어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가족 만들기와 함께 누리는 삶인데 저는 이 유산을 통해서 이렇게 제주도도 거제도도 또 서밋 여행도 한 번 더까지 이렇게 많은 여행들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밋에 가서 어느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일할 때 나는 내가 상상했던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시간이 현실이 돼가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제주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파트너도 진짜 열심히 사는데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래서 한가 가게 되었는데 이 파트너가 제주도 갔다 오고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딸 미래 파트너를 데리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냥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고 이번에는 제가 저희 올케와 함께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친하려고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느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정말 저는 저희가 막내 시댁과 친정 모두 막내다 보니까 양가의 부모님들 중에 친정 어머니만 90세가 넘으시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날 만큼 너무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올케랑 같이 가긴 했지만은 갔는데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또 이렇게
제 자매들 이렇게 와서 여행을 즐기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기특해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다녀와서 진정한 효도는 유사나 여행을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부모님 건강하실 때 같이 갈 수 있을 때 꼭 이런 패밀리 여행은 꼭 같이 가라. 이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말레이시아 컨벤션에 다녀오면서 저는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 참 더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항상 유산화 일하면서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번에 가서도 더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다이아몬드 승급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승급자들의 현직이 의료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사회자가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곳에 있는 많은 리더님 중에서 가학과 영양가 의료진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리더님들에게. 근데 저 무대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다. 이들은 의료진이고 과학진이고 영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화의 가치와 유산화의 비전을 빨리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는 만큼 보였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선택하게 되고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데려놓고 앉혀만 넣어도 이들은 이 비전을 보고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T 뒤에 무슨 번호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063-101. 예, 우리 특허 번호가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티를 만들 때 이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그래서 티를 입고 다녔는데 모두가 굉장히 물어보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티 입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게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자 참석했던 리더님들 파트너님도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리더님들이 정말 이 컨벤션에 다녀와가지고 그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면서 모두가 눈빛이 사실 달라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미국은 우리 리더님들도 모두 같이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내 인생의 5년 후를, 10년 후를 많이 실제적으로 상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카페나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상상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항상 저는 나는 5년 후 이 시간에 이날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싶은가? 10년 후에 나는 이 시간 이날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 지금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과연 지금 현재 나의 이런 삶이 그런 삶을 가져다 줄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의 삶의 마인드셋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수능 수업을 하면서 1학년 아이들 눈빛과 3학년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다르다고. 1학년 애들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좀 회의하게 눈빛도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해주는 얘기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3년 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반드시 현실로 올 거야. 자, 그날 아침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수능장 가고 싶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싶어? 그러면 넌 지금 어떻게 해야겠니? 이러면 애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치 우리는 3년 후, 10년 후 반드시 뭐로 와요? 우리 현실로 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로 옵니다. 그 현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 충분히 해보셔야겠죠. 그런 삶이 저한테는 이 유산을 지속적으로 에너지 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쌓이는 거다. 나의 오늘의 노력, 오늘의 집중, 오늘의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되고 5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대충 보낼 수 있나요? 오늘의 나를 생각하면 5년 후를 내를 생각하면 난 오늘 뭘 해야 될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해야 되고 내 삶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을 내가 매 순간 순간순간 선택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유산화가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이 유산화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꿈의 크기만큼.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 성장합니다. 정말 나를 바꾸고 싶으면 먼저 꿈부터 바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집중하고 이 유산화가 그 꿈을 이루어주는 멋진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